송미인꽃과 진달래꽃 한번 들어가 봅시다. 처음에 교과서에 이런 게 나와요. 아버지의 친구분이 5만원권 한 장권에 나에게로 다가오면 아버지는 내게 주는 용돈임을 직관하고 친구 손을 밀치신다. 이 시가 운율감이 느껴지는 이유는 사사조로 길게 썼죠. 자, 가사의 형식과 같습니다. 글자 수를 이렇게 일정하게 반복하면 거기에서 운율감이 느껴지겠죠. 자, 이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 때문에 굳이 교과서 내용을 다시 반복하는 건데요. 자, 요거는 반드시 시험에 출제가 될 겁니다. 한국문학에는 이별의 정한이라는 주제로 고대가요부터 시작해서 시조, 가사, 현대시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별의 정한을 주제로 하고 있는 고대가요, 그 다음에 시조, 가사, 현대시의 종류를 조금 알아보겠습니다. 고대가요의 대표적인 작품은 공무도화가, 님이여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자, 시조는 황진이의 시조,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그 다음에 가사는 삼인곡 또는 또 송미인곡, 그 다음에 현대시 진달래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순으로도 기억을 하고 대표적인 작품들도 기억을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이별을 주제로 한 시들은 남성인 작가가 여성 화자의 목소리로 그리워하는 심경을 표현한 작품들이 있어요. 자, 진달래꽃 남성 작가입니다. 삼인곡, 송미인곡 남성 작가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런 목소리로 님을 그리워하는 심정을 표현할 때 충성스러운 신하가 임금을 연모하는 노래라는 뜻에서 충신연주지사라고 이야기하는 작품들이 대표적인 남성 작가의 여성 화자입니다. 자, 우리가 배우는 작품으로는 송미인곡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진달래꽃은 남성 작가지만 화자가 여성이고, 그러나 이 임금과는 관련이 없죠. 현대시니까. 자, 그래서 충신연주지사는 임금과 신하의 사회적인 관계인 충을 남성과 여성의 개인적인 관계인 그리움으로 바꾸었다. 자, 이 표현은 정말 시험에 출제되기가 좋습니다. 잘 봐두고 거의 외워서 쓸 수 있을 정도로 기억하세요. 임금과 신하라는 사회적인 관계에서의 충을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인적인 관계의 그리움으로 나타냈다. 이 표현을 기억하세요. 이별의 안타까움이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을 씁니다. 그러니까 송미인곡의 특징이 바로 이거겠죠. 임금과 신하라는 사회적 관계가 남성과 여성이라는 개인적 관계로 표현이 되었다라는 것. 이유는 훨씬 더 애절하고 절실하게 전달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사문학의 특징은요, 시조와 함께 조선시대를 대표하는 문학입니다. 조선 전기에는 주로 4대부 시조 또는 4대부 가사가 있었는데, 시조가 짧은 형식이라면 가사는 긴 형식의 노래입니다. 가사는 사음보가 연속되고 일부 가사는 마지막 행이, 즉 가사의 맨 마지막 줄이 시조의 종장과 유사한 방식으로 마무리됩니다. 자, 어떻게 유사하냐? 글자 수가 3, 5, 4, 3으로 마무리됩니다. 가사의 길이는 제한이 없어요. 강호에서 누리는 삶 또는 유배지에서의 삶, 여행에서의 경험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룰 수 있고요. 조선 후기에는 양반 부녀자와 평민계층으로 작자층이 확대되면서 현실적인 삶을 다루기도 합니다. 자, 내용에서 짚어봐야 할 것들만 한번 볼게요. 아, 너구나. 내 얘기 좀 들어볼래? 하는 걸로 봐서 처음 말을 걸었던 감녀와 그 다음에 대답하는 인려가 초면이 아니구나. 서로 알고 있는 사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님이 나를 사랑할 만 한가마는 이라고 하는 건 겸손함의 표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님을 믿어 군 뜻이 없었는데 이래야 규태래야 어지러이 굴었던지
반기시는 낯빛이 예와 어찌 다르신고 화자가 생각하는 임의 변심의 이유가 내가 너무 아양부리고 교태를 떨었나 라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지은 죄가 산처럼 쌓여있다. 자, 죄는 눈에 보이지 않는 추상이에요. 그런데 산은 눈에 보이죠? 구체입니다. 그래서 추상적인 것을 구체화해서 표현했다. 마치 황진이 시조에서 밤을 잘라낼 수 있는 걸로 표현한 것과 비슷한 거죠. 자, 하늘도 원망할 수 없고 사람도 원망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더군다나 여기서는 님에 대한 원망이 나온다 이러면 그냥 무조건 틀립니다. 여기서는 님에 대한 원망 절대 없어요. 조물주의 탓이로다 라는 거는 하늘의 뜻이다 라는 의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 생각마오 중간에 끼어들어서 감녀가 한 번 더 위로를 하죠. 딱 이 부분만 감녀의 대사입니다. 자, 죽조반 이거는 아침을 먹기 전에 일어나자마자 먹는 죽입니다. 아침, 저녁, 밥을 옛날과 같이 쇠시는가 단어의 뜻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님 계신 곳 소식을 아무렇게나 알려고 했는데 오늘도 거의로다 사람이 올까 내 마음 들 데 없다 어디로 가잔 말인가 하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산으로 갔다가 그 다음에 물가에 갔다가 그 다음에 집으로 돌아오잖아요. 그래서 이 시의 내용은 공간의 이동에 따라서 전개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바람이야 물결이야 어지럽게 되었구나 해석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빈배만 걸렸네. 차가운 자리에 돌아오니 반벽청등이 누굴 위하여 밝았는지. 그래서 빈 배나 반벽청등은 화자의 외로움을 더욱더 깊게 만드는 외로움을 심화시키는 객관적 상관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르락내리락 방황하니 잠이 얼핏 들어서 꿈에 님을 봤습니다. 꿈의 기능은 그래도 꿈에서나마 님을 볼 수 있으니까 잠시나마 님을 만날 수 있는 화자에게는 일시적인 갈등의 해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시적이죠. 그리고 그마저도 실컷 아뢰려고 했으나 말씀도 못하고 목이 메어서 오정된 개성 방해물에 의해서 이것도 일이 제대로 되지 않죠. 허사로다 어디로 갔나 일어나 앉아 창을 열고 바라보니 불쌍한 그림자 나의 그림자입니다. 나를 따를 뿐이구나. 차라리 죽어서 지는 달이 되어 간접적으로나마 님에게 가야지 라고 했더니 감녀가 구준비가 되어 좀 더 직접적이고 적극적인 사랑을 표현하소서 라고 됩니다. 자, 가사, 서정가사, 님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 양반가사, 그리워하는 마음 두 여인의 대화 형식인 게 가장 큰 특징이고요. 그 다음에 또 우리말의 아름다움이 잘 나타나 있어서 황진이의 시조와 공통점이 있습니다. 맺힌 일이 있어이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대요. 맺힌 일이라고 하는 건 님에 대한 걱정으로 해석할 수 있다. 자, 또는 이미 맺힌 일이 있다 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그냥 요거는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구름, 안개, 바람, 물결, 오정된 개성 전부 님을 방해하는 방해물입니다. 그런데 요걸 조금 나누자면 구름, 안개, 바람, 물결은 임과 나 사이에 있어서 간신의 의미로 해석할 수도 있지만 오정된 개성은 간신의 의미로 해석하진 않습니다. 그리고 표현을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 그런데 얘는 꿈에서 깨도록 내 잠을 깨워서 방해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경우도 조금 있습니다. 어쨌든 성격이 완전히 같지는 않아요. 낙월은 소극적 사랑, 구준비는 적극적 사랑. 둘 사이에는
대비를 이룰 수 있다. 운율 이루는 요소 볼까요? 우리다, 우리다, 우리다. 자, 이렇게 해서 가군 또는 종결어미, 유사한 종결어미 이렇게 볼 수 있죠. 자, 가군이 바로 끝부분을 맞추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가군, 유사한 또는 여기서는 우리다 같으니까 동일한 종결어미 반복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부분은 굳이 동일한 거예요, 유사한 거예요 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종결어미가 반복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내용상 이 친구는 네 부분이에요. 1, 2, 3, 4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배웠던 시조들하고는 좀 달라요. 시조나 또는 제막매가는 내용상 세 부분이었다면 이는 내용상 네 부분이 됩니다. 그 다음에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에는 3음보죠. 시조나 가사는 4음보였는데 진달래꽃은 3음보다 요 음보도 다릅니다. 하지만 일정한 음보를 통해 운율을 형성한다는 점에서는 같다고 볼 수 있죠. 1년과 4년이 같기 때문에 수미상관, 이별의 정한을 다룬다는 점에서 주제는 송미인곡과 다를 게 없습니다. 그러나 현대시고 형식상 자유로운, 이게 왜 형식이 자유롭나요? 라고 하면 현대시 같은 경우는 형식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시인의 마음에 따라서 쓸 수 있는데 김소월이 이 시에서 일정한 운율을 고집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자유시에 해당한다. 애상적이라는 건 어딘가 슬픈 데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내용을 그래도 조금 더 깊게 보면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신다면 말없이 고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속마음은 그렇지 않지만 단어적 표현이죠. 진달래꽃, 나의 분신, 나의 마음을 가는 길에 뿌리겠습니다. 님의 앞길을 축복한다. 그리고 꽃을 뿌려서 님의 앞길을 축복하는 것을 산화공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변의 약산, 요거는 지명을 구체적으로 나타냈기 때문에 향토성이 느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뿐히 지려밟고, 사뿐히는 가볍게, 지려밟고는 꽉 눌러, 역설적 표현입니다. 화자의 간절한 마음을 나타낸다고 보시면 돼요. 나보기가 역겨워 가실 때는 죽어도 아닌 눈물 흘리우리다. 반어적 표현을 아주 강하게 나타내고 있죠. 삼음보기 때문에 민요적 율격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자기희생적 사랑과 인고의 자세, 진달래꽃의 상징적 의미, 희생, 사랑과 정성, 화자의 분신과 같습니다. 화자의 분신이기 때문에 송미인곡과 비교하면 나궐 또는 구준비와 유사한 기능을 한다고 볼 수 있겠죠. 가시리는 진달래꽃과 공통점이 있습니다. 삼음보예요. 네, 삼음보라는 게 공통점이고 삼음보, 그리고 고려시대의 민요입니다. 고려가요는 고려의 민요예요. 해석 당연히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나는 어떻게 살라고 버리고 가십니까? 나는 어떻게 살라고에는 원망의 정서가 있습니다. 잡아두고 싶지만 서운하면 안 올까봐 걱정이 돼서, 즉 님이 서운하면 안 올까봐 걱정이 돼서 서러워하며 일 수도 있고 서러운 님을 일 수도 있고 가시는 듯 돌아오소서 재회를 소망하는 내용으로 끝난다. 민요적이다, 슬픈 데가 있다, 이별의 정한이다, 4개의 연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진달래꽃과 공통점이 많죠. 4연의 삼음보, 그 다음에 차이점은 가시리는 여음이나 후렴구가 있는데 진달래꽃은 그렇지 않다. 삼음보인데
가시리는 3, 3, 2조라면 진달래꽃은 7호조가 된다. 여기서 송미인국의 가치는 우리말의 아름다움을 살렸었다는 걸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가 출판사에서 제공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은 굉장히 쉽게 느껴질 텐데 중간중간 막상 조금 내가 생각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이 있네 하는 것들이 있을 겁니다. 아주 꼼꼼하게 똑같이 출제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문제를 풀고 정리를 하셔야 합니다.